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오원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아무래도 2019년도의 마지막 이제 이슈 톡톡이잖아요. 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올 한 해 있었던 충북과 관련된 법률적 이슈들을 좀 돌아봐 봤는데요. 우리가 뭐 연말이면 항상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지요. 네. 원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이 세상사나 자연계의 다양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충북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영역으로 나눠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죠. 2019년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2019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충북 지역과 관련한 법률적 이슈들 가운데 사회에 큰 영향을 가져오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선정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올 한 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충북 판결 6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시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서요. 지금 올 한 해 충북의 법률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어떤 걸 꼽아오셨을까요? 네, 먼저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한 1년 반 됐죠. 짧은 기간 안에 충북도의회 의원 3명이 형사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작년 7월 출범한 11대 충북도 의회 의원 숫자가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것은 역대 도의회 중 5대와 함께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당선 후에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게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그렇죠. 네. 그 이유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나요? 네, 먼저 임기 중 민주당 전 의원은 이 사건은 박모전 시의원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지 못하자 언론에 임기중 전 의원에게 금품을 주었다라고 양심 선언 형식으로 폭로하면서 발단이 되었는데요. 임 전 의원이 박모 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돌려주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병진 전 의원은 2016년 7월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한테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동료 의원한테서 지지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전 의원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산악회 버스 안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게 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9명이 90만 원을 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무시하고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7명 가운데 5명이 이제 90만 원. 5명은 그래도 봐주자 이런 의견을 낸 거죠.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래전에 2013년경부터 각종 공직선거에서 유권자 후보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만 빼놓고는 전면적으로 허용하자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도 이게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1분 정도 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하유정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또 2019년에는 경제 영역에서 어떤 판결 이슈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경제 영역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택시 불법 도급 관련된 내용을 뽑아봤는데요. 이 택시 운송 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12조는 택시 운송 사업자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 운영비 등을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소속 택시 운수 종사자가 아닌 사람, 형식상의 근로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 운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급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산악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도급 택시 영업이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국은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청주시가 이 규정에 따라서 청주시 모 택시 회사에 택시 불법 도급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는데 이 처분은 전국적으로 봐도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택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청주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면허 취소 처분으로 그 회사 운전기사 140여 명이 실업자가 될 처지에 놓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이 사적인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주시의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택시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근로 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택시 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네. 자, 이번에는 환경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청주의 소각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그렇죠. LNG 발전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소각장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부분에 가서 판결이 좀 있었거든요. 앞서 본 이 근로 문제 못지않게 이 환경 문제도 당연히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이죠. 지난 11월 7일 청주에서 열린 2019 녹색 도시 전국 대회에서 환경부 그 환경공단이 발표한 2017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 있는 6개 소각업체가 하루 1,448톤의 폐기물 소각 처리하는데요. 이는 전국 68개 소각업체가 처리하는 하루 7,970톤의 1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지요. 그러네요. 또 그리고 충북대의대 김용대 교수가 지난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국가 암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각장이 밀집된 북이면 주민 중 105명에게 폐암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전국 폐암 평균 발병률보다 35%가 높고 네. 충북 지역의 폐암 발병률도 전국 대비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충북, 특히 청주 지역이 대기 환경 오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를 둘러싼 청주시와 오염물질 배출업체 사이의 소송에서는 청주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보니까는 소각장 관련한 소송에서는 청주시가 패소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네, 지금 2라운드가 진행 네. 중인데요. 청주시 대표적인 소각업체인 클렌코, 옛날 이제 이름은 진주산업인데요. 이 소각업체에 대해서 청주시가 2018년 2월 무단 시설 증개축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고 업체에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단순 과다 소각만으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소각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추가로 주장한 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발견된 소각업체의 의법 사실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청주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이에 청주시가 이제 소각업체의 전 임원들이 2019년 1월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6년 3월과 12월 1, 2호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허가받은 처리 능력보다 그 이상으로 소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증설했다. 그러니까 무단 증설했다는 거 형사 판결에서 나온 거죠. 이것을 차관해서 청주시가 다시 지난 8월 30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또 소각업체가 네. 소송을 제기해서 2라운드가 진행 중인데요. 복잡하네요. 네. 네. 재판부는 지난 11월 21일 첫 재판을 열고 이 관련 형사사건 2심 판결을 보고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재판을 일단 미뤄둔 상태입니다. 이 환경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만큼 청주시가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저는 또 기억나는 사건 중에 예. 하나가 제천 누드 펜션 사건.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운영자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하는데 이 얘기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반향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는 형사사건 결과는 좀 다르게 나왔죠. 그 운영자 A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을 거둬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천시 봉협 학상리에서 2층 규모의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누드 펜션 논란은 시설 안에서 이용자들이 그 알몸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서 마을의 분위기를 해친다면서 지임료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보고 A씨가 허가 없이 시설 운영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고 또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알몸 상태로 생활하는 점을 들어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 사안에서는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었는데요. 네. 이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A씨가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액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 비용과 모임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숙박업소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누드 펜션의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어떤 그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이춘재, 청주에서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또 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그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뭐 이런 그 강력 범죄가 왜 이렇게 청주에서 발생한 것인가 그 많은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검찰의 한 간부로부터 들었는데 네. 청주의 이 강력 범죄 또는 범죄 발생 통계가 전국에서 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 중간 정도라고 보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거 자주 이슈가 되는 이유는 청주에서 이걸 상쇄할 만큼 다른 어떤 좋은 이슈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작년 5월, 지난 5월이죠.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이 이제 청주 집에서 긴급 체포가 돼서 이제 기소가 됐고 또 검찰은 앞서 3월에 발생한 고 씨의 4살배기 의붓 아들 사망 사건도 고 씨가 저지른 것을 보고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고 씨는 현재 남편 살해 범행은 인정하지만 의붓 아들 범행은 부인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청주에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것들이 드러났는데요. 이춘재는 91년 1월 청주 방적 공장 여직원을 그리고 같은 해 3월 남주동에서 가정주부를 살해한 데 이어서 94년 1월에는 처제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범행과 관련해서 1988년 경찰의 고문으로 이 범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옥살이 하다가 네. 가석방으로 풀려난 윤모 씨가 이춘재 자백이 나오면서 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이 재심 사건에서 검사도 이 재심 청구가 상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네. 마지막으로 이제 충북 지역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가 블랙리스트, 충북 지역 예술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 승소를 하는 네. 그런 일도 있었죠. 예, 예. 네, 그 점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예술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권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잘 아시다시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충북 지역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 25명과 단체 2곳은 지난 2월 27일 이 블랙리스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그렇죠. 또 명예가 네.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지난 1월 24일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대해서는 각 2천만 원을,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각 1,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인데 현재 항소심 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문화는 이 다양성, 그다음에 자유 속에서 융성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기 이를 억누르는 암흑기가 있었지만 이 암흑을
바로 밀어내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우리 충북 지역의 판결 6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오원근 변호사께서 이슈 톡톡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아쉽고 어떤 말씀? 네. 네. 이 자리에서 나름대로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많이 부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여러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린 핵심적인 가치는 민주주의와 다양성, 생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도 다른 방법으로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간 좋은 네,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는 2019년 충북 판결 6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원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늘 지역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농림사업 정보 시스템에서 1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받습니다. 청주시 청원보건소 물리치료사를 채용합니다. 12월 30일까지 청원보건소에서 방문 접수를 받습니다. 2020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월 21일까지 진행합니다. 2020 송리산 신화 여행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와 사업을 제안서를 모집하는데요. 1월 15일까지 보은군청 문화관광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예고입니다. 2019년 한 해를 정리하며 충북 오늘은이 만났던 소식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서천 청정바다가 주는 선물 김 소식 맛보러 가고요. 화요일 건강클릭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날씨와 함께 얼어붙은 목 디스크 관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의 첫 월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2019년과 20년이 교차하는 한 주인데요. 네. 여러분 더 풍성하고 멋진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추억 만들어 보시고요. 한 해도 잘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